이 영상이 좋은 영상이란 거에 내 돈 모두 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뒤지선지.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은 무척 많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알바, 애드포스트, 식사, 숙소 등을 무료로 제공받고 후기를 써주는 체험단, 그리고 본인의 사업을 직접 홍보하는 등 방법도 정말 다양한데요. 저는 현재 블로그 포스팅 알바로 건당 4만원씩 주 3회, 월 50만원가량을 4개월째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민 커넥트 관련 포스팅에 추천인 코드를 적어서 신규 라이더 가입 추천비로 매주 9만원씩 통장에 찍히고 있고요. 또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적어도 월 1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네이버 블로그가 저에게 벌어다주는 수입이 월 2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체험단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요. 애드포스트는 금액이 너무 귀여워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블로그 파워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입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 블로그는 블로그 차트 집계 순위 10,000등 정도 됩니다. 물론 저보다 블로그 파워가 좋으신 분들이 9,000분 이상 계시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다. 블로그를 통한 본인 사업 홍보나 추천인 코드는 딱히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간단한 부분이니 오늘은 블로그 포스팅 알바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블로그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나오는 내용이 모두 같은 내용이면 좋을 텐데 다 내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유는 네이버 로직의 방식이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는 네이버 로직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결국 네이버 로직이 하는 일은 좋은 양질의 글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1일 1포스팅. 매일 포스팅을 하나씩 올리시면 정말 빠른 속도로 블로그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매일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개씩만 올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만큼 성장 속도가 더딥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위한 블로그가 아닌 찐 블로그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포스팅 하나에 오래 머물거나 포스팅을 주변에 많이 공유하면 네이버 로직이 해당 포스팅이 좋은 양질의 글이라고 인식하는데요. 그냥 블로그를 쓰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닌 진짜로 내가 담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사람들이 꼼꼼히 읽게끔 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정보성이겠죠?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블로그 순위 상승은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블로그 순위가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포스팅 알바 제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이런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블로그 포스팅 알바로 돈을 벌었다는 내용보다는 저품질에 걸려 블로그 날려먹었다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이버는 아무리 잘 쌓아놓은 탑이라고 해도 쉽게 무너뜨리며 이 탑을 무너뜨리게 하는 요인은 바로 이 유혹들입니다. 건당 15,000원 혹은 2만원씩 하루에 두세 건씩 보장해준다면 유혹합니다. 2만원씩 3건이면 하루에 6만원, 한 주에 30만원입니다. 10분도 채 안 걸리는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월 120만원이면 아주 달콤하죠. 하지만 이 달콤함이 여러분의 블로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아마 정식 사업자 등록증 보여주고 색을 새 사진 준다며 유혹하는데 이는 아주 당연한 소리입니다. 모든 블로그 광고 대행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요. 썼던 사진을 재활용하면 블로그가 바로 저품질에 걸리기 때문에 색을 새 사진은 기본입니다. 블로그 포스팅 알바는 블로그 포스팅 광고가 네이버 통합 페이지에 노출되는 걸 조건으로 하는 건 바이 건 방식과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배포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건 바이 건은 높은 블로그 파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으며 광고 효과 또한 좋아 광고 업체에서도 귀하게 다뤄줍니다. 포스팅 금액 또한 높습니다. 반면 배포는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능한 블로거를 구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광고는 이분들이 다루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껌처럼 씹다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쪽지나 메일로 제안을 받는 광고의 90% 이상이 바로 이 배포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블로그 지수를 높이셔서 앞서 말씀드린 건 바이 건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대행사가 이렇게 양아치처럼 일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블로거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진실되게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대행사만 구하면 포스팅 알바 걱정은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업체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같은 블로거가 무기입니다. 서로 공생관계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광고업체와 힘있는 블로거가 만나 서로 신뢰관계만 생기면 더 이상 포스팅 알바 걱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한 광고업체와 4개월째 거래 중인데요. 블로거인 저에게 선물도 보내주고 유대관계도 돈독합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없이 돈을 번 기간 동안 다른 많은 블로거분들은 안 좋은 업체를 만나 저품질에 걸려 슬퍼했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듯 블로거는 광고업체의 무기입니다. 무기가 좋으면 아주 귀하게 다뤄질 테고 무기가 성능이 안 좋으면 방치되거나 버려지겠죠. 좋은 무기를 만두면 여기저기서 갖고 싶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좋은 무기는 아무리 양아치 업체라고 해도 쉽게 다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블로그 포스팅 알바의 비결입니다. 잘 키워서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면 벌 수 있는 금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아주 핫한 IT 관련 블로그를 운영 중이라면 이 블로그에 다뤄지길 원하는 기업에서 원고비로 10만원 인상씩 주며 고가의 IT 제품까지 협찬해 줍니다. 힘이 세면 셀수록 더 많이 버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품 사진을 직접 찍어서 글도 직접 쓰니 위험할 일도 없습니다. 그럼 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내 블로그 파워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블로그 차트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하니 그냥 블로그 차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블로그에 하루에 몇 명이나 방문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은 들어와야 그래도 블로그 파워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쓴 포스팅이 상단에 노출되는지입니다. 홍대 데이트 코스, 강남 맛집 등 센 키워드로 글을 썼을 때 포스팅이 네이버 통합 페이지에 검색된다면 이미 파워 있는 블로거인 겁니다. 통합 페이지 첫 번째 순위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돈 받고 하는 게 떳떳하지 못하게 느껴지고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글을 올려도 이미 많은 사람들은 블로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어떤 게 있는지 분위기나 사진 정도만 보고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진만 보고도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능력까지도 생겼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네이버의 잘못입니다. 네이버에서 블로거들이 열심히 포스팅해준 것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애드포스트가 있는데요. 한 달 수익이 애개개입니다. 이 돈 받고 누가 열심히 할까요? 유튜브의 경우는 광고 수익의 30%를 유튜브가 먹고 나머지 70%를 유튜버들에게 줍니다.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대한민국 기업에 익숙해진 저희로서는 낯설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는 양질의 콘텐츠가 쌓이고 있고 이용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양질의 글이 없는 이유는 네이버가 자초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니 그리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네이버는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공든탑을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주 조선시대 같습니다. 또한 질투심도 많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블로거라면 쿠팡 파트너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기업에서 하는 거라고 네이버와 마치 파트너라도 맺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쿠팡 파트너스 하다가 저품질 먹은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쿠팡 플렉스나 쿠팡이치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쿠팡이 일하는 사람들 그리 신경 써주는 곳이 아닙니다. 대기업이라고 믿었다가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버는 건 너무 과하지 않게 늘 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광고업체에서 보내준 원고가 내가 평소에 쓰던 글 방식과 많이 다르다면 조금은 수정하셔도 무관합니다. 평소에 올리던 포스팅과 너무 다른 주제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너무 광고 티가 나면 피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대행업체에서 블로거들에게 포스팅 주제를 먼저 제시하면 할지 안 할지는 블로거가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업체에서 이전에 광고했던 포스팅 샘플을 요청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미리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 곳인지 보시고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총 9가지 주제로 포스팅 알바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면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 포스팅 알바를 직접 했던 과정 영상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도전이 보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역시 김프로였습니다.